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디자인 테크놀로지학과 성보경입니다. 저는 주로 언리얼 엔진이란 툴을 활용해서 게임 제작, 3D 게임 제작과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리고 모션 캡처 같은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래사회와 소프트웨어 1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4주차는 게임 디자인과 ICT라는 주제고요. 1교시는 비디오 게임의 역사와 ICT, 2교시는 게임 제작 과정과 ICT, 3교시는 게임과 AI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게임은 ICT의 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게임이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부터 지금 이 페이지가 떠 있었는데요. 최초의 비디오 게임은 뭘까요? 비디오 게임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죠. 비디오 게임은 최초의 인기 게임 매체이자 인터랙티브 미디어예요. 컴퓨터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정해진 규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스크린에 표시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모든 게임을 우리는 비디오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처음에 비디오 기반으로 게임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그렇게 비디오 게임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최초의 비디오 게임은 1958년도에 만들어진 테니스볼2라는 게임입니다. 그래픽 표시 장치를 이용한 최초의 전자게임인데요. 이게 전자신호로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이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라고 말을 하면 이 게임, 테니스볼2라는 게임을 많이들 떠올리고요.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의 윌리 히긴보덤, 여기 제가 써놨죠? 이 사람이 제작을 했고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를 조작해서 2명이서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원래 이 장비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가 아니라 정기적 신호를 계측하는 데 사용됐던 건데 여기에 간단한 이제 전자회로를 조합하고 다이얼과 버튼만 있는 그 단위 컨트롤러,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우리 게임할 때 지금 요새 쓰는 컨트롤러랑도 좀 유사하게 생겼죠. 그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이 게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게임은 연구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만 공개가 됐고 이 연구소에서 연례 방문객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픈하우스처럼 개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과학 연구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주민들이 되게 궁금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저게 도대체 무슨 시설인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날을 만들었고 이제 뭐 오픈하우스처럼 하니까 좀 재밌게 전시도 좀 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주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인터랙티브한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최초의 게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다고 했죠. 1962년에 만들어진 이 스페이스워라는 게임이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된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2년도에는 PC가 지금 여기도 써있지만 자동차 정도의 크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PC가 대중에 보급된 시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연방 정부나 기업, 연구용으로만 쓰일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PDP-1이라는 이 PC가 IBM에서 만든 키보드랑 모니터를 갖춘 최초의 컴퓨터였고 이 컴퓨터를 이제 연구용으로 기증을 MIT에 했던 건데 스티브 러셀이 이 동료들이랑 같이 요 PDP-1이라는 것을 조작하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화면에 이 그래픽을 띄우면서 이걸 이용해서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게임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네, 스페이스 원인데 얘가 비행기겠죠? 비행기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쏴서 맞추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대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PC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아케이드 게임이랑 콘솔 게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이 게임이라는 매체가 점점 대중화되어 갑니다. (1970년대) 부터 90년대까지 이 아케이드 게임 전성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 아케이드 게임이라는 거는 오락실이나 어떤 특정 장소에 이렇게 동전 놓고 하는 게임, 아마 어렸을 때 해봤을 것 같은데 이런 게임들을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1972년도에 이 퐁이라는 게임이 아타리라는 회사에서, 되게 이름은 일본 회사 같은데 아타리라는 미국 회사에서 만든 상업적으로 최초의 성공을 거둔 이 게임이고요. 이 퐁이라는 게임이 여기 지금 플레이되는 화면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탁구 치듯이 이 하얀 바 뒤로 공이 넘어가지 않게 이걸 막아내는 그런 단순한 게임입니다. (1976년도) 그 아타리, 아까 퐁을 만들었던 아타리의 벽돌 깨기라는 게임이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것도 여기에 맞춰서 이 벽돌들을 하나씩 없애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서 이 아타리에 가져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아타리에 입사를 했고 스티브 잡스가. 근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의 친구, 나중에 애플의 공동 창업자가 되는 워즈니악이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퐁이랑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죠. 연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1978년도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게임을 보면 이제 컬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게임 봤으려나요? 타이토라는 회사에서 판매했던 아케이드 게임이고요. 적이 움직이는, 그 전까지는 뭐 테니스 그런 스포츠 게임 같았다면 이제 적이 있고 그 적이 움직이는 그런 최초의 어떤 슈팅 게임이 만들어진 거죠. 타이토라는 회사는 일본 비디오 게임 제작사인데 아케이드 게임의 개발, 판매, 게임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모바일 게임 개발 같은 것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1980년에 드디어 이제 팩맨이라는 게임, 여러분들이 아는 게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다 알죠? 직접 해보진 않았더라도 아마 다 봤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아케이드 게임이고요. 일본의 남코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반다이랑 합병해서 반다이 남코로 알려져 있죠. 색도 아까 전에 봤던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나 뭐 퐁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해졌고 사운드도 뭔가 더 화려한 사운드가 들어갔고 캐릭터도 훨씬 자유롭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81년이 되면 동키콩이라는 게임이 나오게 됩니다. 닌텐도의 액션 아케이드 게임이고요. 소리가 들리는데 좀 작게 들리네요. 이제 이 게임을 보면 기존에 없던 어떤 캐릭터성, 스토리성을 갖고 있죠. 지금 어떤 이 사람, 망치든 이 사람이 이 공주를 구하러 가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 고릴라 같은 애가 공주를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라는 게 생겼고 이 캐릭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생김새가 좀 익숙하죠. 원래는 이 플레이어 캐릭터를 뽀빠이로 하려고 했다고 해요. 라이선스 문제로 그 뽀빠이를 쓸 수 없게 돼서 이 점프맨, 지금의 점프맨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 점프맨이 나중에 마리오가 되죠.
이 동키콩이라는 게임이 슈퍼마리오 탄생의 계기가 됩니다. 이 닌텐도의 액션 아케이드 게임이에요, 동키콩. 게임 캐릭터들도 이 형태 자체도 굉장히 더 디테일해졌고 움직임도 자유롭죠. 뭔가 아이템 같은 것도 생기고 이펙트로 보이는 것들이 효과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이 게임부터는. 이전에는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을까요? 하드웨어가 이제 이런 그래픽과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 거겠죠. 그리고 이제 1984년도에 우리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최고의 게임으로 불리우는 테트리스가 등장합니다. 러시아에서 개발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이거는 아케이드 게임은 아니고 DVK2라는 컴퓨터로 개발한 PC 게임이에요. 아케이드 게임보다 오히려 그래픽적으로 지금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DVK2는 83년도에 개발된 소련의 16비트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이런 형태의 PC였고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게임이에요. 휴대폰 테트리스가 다운로드 횟수가 10억 회가 넘고 아직까지도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죠. 근데 이 테트리스 게임이 유명해진 거는 아까 그 PC 게임으로 유명해진 건 아니고요. 89년도에 익숙하죠? 이 음악 들리려나? 게임보이, 그 닌텐도에서 휴대용 게임기를 만듭니다. 89년도에. 그래서 게임보이에 이 테트리스를 넣어서 이 게임보이를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테트리스 게임이 우리가 좀 익숙한 이 노래, 이 게임으로 대흥행을 거두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드디어 1985년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콘솔 게임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이 페미콤이라는 이거는 3세대 콘솔 게임기거든요. 닌텐도에서 만든 이 페미컴이라는 이 콘솔 게임기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죠. 콘솔 게임은 게임기를 구매해야 한다. 이 게임기를 내가 산다. 그런 개념보다는 과거에는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기기를 구매하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닌텐도의 페미컴이 엄청나게 판매가 됐던 거죠. 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페미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PC 게임보다 콘솔 게임이 먼저 이렇게 막 개발이 됐었는데 이제 아직 PC가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집집마다 TV는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콘솔 게임이 먼저 성장을 하게 됐던 거예요. 85년도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는지 너무너무 잘 만들었죠. 이 정도 아마 이 정도의 그래픽이 최선의 그래픽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배경도 거의 다 이제 까만 배경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하늘 배경 이런 것도 처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초반에 얘기했던 그 아케이드 게임 있죠? 아케이드 게임은 이 콘솔 게임기가 집에서도 콘솔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조금 하락세를 타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PC 게임과 이제 휴대폰 게임들이 막 등장하면서 이제 완전히 사양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아케이드 게임은 점점 이렇게 사양길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고 있었고 콘솔 게임이 지금 막 상한가를 치고 있었어요. 인기가 있을 때 이 당시에 PC 게임은 어땠을까요? 아까 테트리스 보면 대충 예상이 되지만 울펜슈타인이라는 게임이 81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이
그 나올 때마다 어떻게 그래픽적으로 구현이 됐는가를 보면 얼만큼 발전이 됐는가가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 게임의 81년도 그리고 84년도의 게임 스크린샷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콘솔 게임기보다 훨씬 떨어진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슈퍼마리오 같은 그런 그래픽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콘솔 게임기에서는 PC는 아직 그 정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등장을 하고 PC 보급률이 막 올라가고 그래픽카드의 기능도 향상이 되면서 아까 그 게임이죠? 92년도에 그 울펜슈타인 3D 이 게임이 등장을 합니다. 최초의 1인칭 슈팅 게임이고요. 이드소프트라는 곳에 의해서 발매가 됐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최초의 1인칭 슈팅 게임인데 지금 3D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긴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이제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2D를 3D인 양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3D를 제대로 구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이제 공간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향상이 됐어요. 1993년도에 울펜슈타인을 만들었던 그 이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둠이라는 최초의 이번엔 이제 진짜 3D 1인칭 슈팅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최초의 FPS 게임이고요. 2D 게임이나 아니면 좀 되게 원시적인 3D 게임들이 주류였던 그런 시절에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3D 그래픽을 선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그때 당시에 그런 게임이었고 지금까지도 최초의 3D 게임 이렇게 1인칭 슈팅 게임 이렇게 해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98년에 이제 하프라이프 밸브 여러분 아시나요? 밸브라는 회사는 우리 그 게임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있죠? 스팀이라는 사이트를 만든 게 밸브 코퍼레이션이고요. 그리고 항상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게임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에서도 써있죠. 혁신적인 게임 설계 50여 개의 상을 수상했고 800만 장 이상을 판매한 그런 게임이에요. 벌써 5년 차이긴 하네요. 5년 차이가 나는데 다르죠. 3D가 그래픽적으로도 그렇고 연출적인 면에서도 훨씬 향상된 어떤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요즘 하는 그런 FPS 게임들에서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방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하프라이프에서 98년도에 처음 모든 사람이 남아있을 생각을 안 하고 지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 모두 미쳤지.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만들어냈죠. 좋아. 왜 날 여기에 남겨두려고 하죠? 아직도 카오스. 네, 자 이렇게 3D 게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2000년대로 넘어가기 전에 살짝 과거로 잠깐 돌아가서 인터넷의 등장과 인터넷 속도,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또 게임이 발전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조금 늦게 시작이 됐죠. 물론 이제 첫 시작은 여기 써 있는 건 이제 60년부터 뭐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긴 했지만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조금 늦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PC가 개발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게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온라인 게임을. 그래서 조금 시작이 좀 늦었고 제일 처음에 이제 온라인 게임 제일 첫 온라인 게임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플랫폼을 활용한 어떤 게임을 제일 처음 만든 온라인 게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비처 교수가 개발을 했고 이것도 역시나 뭐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었고 교육의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이었고 원격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이제 학생들은 역시나 게임하는 방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TRPG 게임, 그 테이블탑 RPG라고 해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그런 롤플레잉 게임을 이 플라토와 접목을 시켜서 다양한 게임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70년대, 뭐 60년대, 70년대 당연히 이제 대중들이 쓰기는 어렵겠죠, 컴퓨터를. 그래서 학교에서 주로 연구용으로 사용하던 그 PC를 모두들 지금 게임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머드게임이라는 것이 개발됩니다. 1978년도. 좀 처음 그 게임 만들어졌을 때랑 좀 기간의 갭이 있는데, DPD-10이라는 컴퓨터를 통해서 어드벤처 게임을 개발을 했어요. 멀티 유저 던전, 뭐 멀티 유저 도메인이라는 개념이 처음 이제 생긴 거죠. 지금 오른쪽에 제가 넣어놓은 이미지가 게임입니다. 이게 뭐 기합을 실은 당신의 정권 지르기가 고슴도치에게 격중되었다. 고슴도치가 필사적으로 가시를 곤두세운다. 이게 뭔가 싶지만 이게 지금 텍스트로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동안의 게임은 내가 PC로 게임을 할 때 나 혼자 컴퓨터랑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옆에 같이 앉아서 둘이 하거나 이런 게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라는 게 발달을 하면서 같이 있지 않아도 저기 뭐 다른 지역에 있는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네트워크 연결만 돼 있으면 그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재밌었을 거고 텍스트지만 아마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을 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내에서는 역시나 또 이제 학생들이 카이스트 학생이 이제 머드게임을 개발을 합니다. 학내 전산망, 분명 공부하라고 만들어 놨겠죠? 학내 전산망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머드게임들에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래 있는 거는 이제 당군의 땅이라는 머드게임인데요. 이거는 이 학생들이 만든 건 아니고 볼게요. 소리는 없을 거고 질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내가 답을 키보드로 적는 거죠. 뭘 하겠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선으로 막 그림이에요. 지금 요거 열심히 이미지를 이렇게 표지판 출구 꽤 잘 그렸죠. 이런 거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내가 답을 적고 그거에 따라서 또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고 이런 식의 게임인 거예요. 마치 요새 그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진 게임들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이렇게 선택해서 스토리 바뀌는 마치 그런 게임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당군의 땅이라는 모드는 이 당군의 땅이랑 아래 제가 해놓은 주라기 공원 이 두 개의 게임은 국내 온라인 게임의 효시라고 불리는 게임들이고요. PC통신을 통해 서비스가 됐어요. PC통신 모르겠지만 그 천리안, 뭐 하이텔, 나우누리 이런 PC통신 전화선을 사용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쓰면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계속 통화 중이고
계속 통화 중이기 때문에 전화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수익이 누군가는 내가 이 인터넷을 쓰고 전화비를 내면 누군가는 수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들이 상용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우콤을 통해서 당군의 땅이라는 게임이 1994년에 서비스가 되고요. 고조선이랑 뭐 단군 뭐 이런 소재를 사용을 해서 국내 유저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또 카이스트 학생들이 학업을 등한시하다가 게임에 심취해서 학업을 등한시하다가 카이스트 학생들이 요 당군의 땅이라는 게임을 만들었고요. 쭈라기 공원은 삼정 데이터 시스템에서 개발을 했고 천리안, 데이컴 천리안을 통해서 94년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의 나라 아시죠? 리니지도 아시죠? 를 개발한 이 송재경 씨가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머드게임 전성시대가 옵니다. 놀랍게도 큰 몰입감으로 인기를 얻었고요. 예전에는 진짜 이미지 한 장 띄우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이 인터넷도 느리고 뭐 그래픽 카드도 뭐 안 좋고 컴퓨터 사양도 낮고 막 이렇다 보니까 뭔가 이미지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 텍스트로 된 그 RPG 게임이. 그런데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막 이루어지면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막 전국에 막 보급이 됩니다. 네트워크망 성능이 막 개선되면서 머드가 아니라 머크라고 불리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기반의 그래픽 머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당연히 이미지가 보이면 텍스트로만 하는 게 이제 재미가 없어졌겠죠. 그래서 고사양 PC의 보급으로 인해서 게임 그래픽이 이제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머드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이제 MMORPG 게임이에요. MMORPG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줄임말로 게임의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MMORPG는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 뭐 이것도 뭐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바람의 나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1996년도 머드 게임을 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흡수를 했고 초기의 바람의 나라는 머드 게임이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유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요소를 막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1996년도부터 살아남아서 현재까지도 이렇게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여기 지금 영상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유튜브에서 이제 바람의 나라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다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서비스 해오면서 정말 그래픽과 뭐 시스템과 엄청난 변화를 막 겪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네트워크와 뭐 게임의 흥망성쇠 이런 것들이 이 게임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공부하다가 뭐 너무 졸리다 뭐 이럴 때 한 번쯤 검색해서 찾아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90년대에 이제 PC방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PC 성능, 이제 뭐 네트워크 성능, PC 보급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제 게임의 퀄리티도 높아집니다. 스타크래프트